안녕하십니까? 고향과 일산의 방문요양 전문 업체인 아들딸 방문요양의 대표 배종일입니다. 노인 돌봄의 첫걸음, 등급 신청과 등급 판정 받는 방법 10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치매가 있으신 노인분들이 많이 계시죠? 이러한 분들은 정부에서 운영하는 100만원 이상의 혜택을 볼 수 있는 노인 장기 요양보험 서비스를 이용할 수가 있으신데요. 모든 분들이 다 혜택을 받는 건 아니고요. 사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급 신청을 해서 등급 판정을 받아야 이용이 가능합니다. 한 10분이 신청하시면 7명만 등급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전에 알고 등급 판정을 준비하는 분과 모르고 하는 분은 등급 판정에 큰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등급 신청과 등급 판정에 대하여 끝까지 들으시면 많은 도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드릴 순서를 제목만 좀 먼저 말씀드리면요. 첫 번째로는 어떤 노인분들이 등급 판정을 받을 수 있는지, 두 번째로는 등급 신청 및 판정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등급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인정조사란 무엇인지, 의사소견서 발급은 어떻게 받는지, 등급 판정은 누가 하는지, 장기요양 등급이란 무엇인지, 장기요양 기간은 어디가 있는지, 등급 판정 서류는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등급 신청과 등급 판정 진행 시 알면 좋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질문. 어떤 노인분들이 등급 판정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첫 번째로는 나이 요건과 두 번째로는 신체 정신 상태가 충족돼야 되는데요. 나이 요건으로는 가장 기본이 만 65세 이상 노인이 대상이 되십니다. 그런데 예외 조건으로 만 65세 미만이라 하시더라도 노인성 질환이 있으셔갖고 치매나 뇌출혈, 파킨슨 등이 있으신 분도 대상이 되시고요. 두 번째로의 신체 정신 상태는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 이렇게 나이 요건과 신체 정신 상태 두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면 노인장기 요양보험의 등급을 받아서 혜택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앞의 내용만 말씀드리면 좀 이해하기 어려우시죠? 그래서 제가 등급 판정 적용 사례 4가지를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로는 85세 어르신이시나 건강하시 어려움이 없으신 분, 두 번째는 65세 어르신으로 부축을 해야만 거동이 가능하신 분, 세 번째로는 63세 어르신이시나 다리 불구로 장애인 등급을 받으신 분, 네 번째로는 58세 어르신이시나 중풍으로 편마비 상태이신 분입니다. 네, 첫 번째 85세 어르신입니다. 85세 어르신이시면 65세 이상이시기 때문에 나이 요건 충족하시고요. 그런데 건강하시 어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없으시기 때문에 이러한 분은 나이가 많으시지만 노인장기 요양보험의 대상이 안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65세 어르신이에요. 나이 요건 65세 이상 충족하고요. 부축을 하여야만 거동이 가능하세요. 일상생활이 어려우시죠. 나이 요건도 충족하시고 일상생활도 어려우시면 노인장기 요양보험의 등급을 받아서 혜택을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63세 어르신이에요. 나이 요건 충족 안 되고요. 다리 불구로 장애인 등을 받으셨어요. 다리 불구는 노인성 질환이 아닙니다. 노인성 질환은 치매, 뇌출혈, 중풍, 파킨슨 등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다리 불구이시지만은 노인성 질환이 아니시기 때문에 대상이 안 되겠습니다. 이분은 장애인 등급을 받으셨으면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서 혜택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번째로는 58세 어르신이신데요. 나이 요건은 안 되지만 중풍이에요. 중풍은 노인성 질환이시고요. 편마비 상태 일상생활이 어려우시죠. 65세 미만이시지만 노인성 질환을 갖고 계시고 일상생활이 어려워서 대상이 되겠습니다. 노인장기 요양보험의 등급을 받아서 혜택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질문 두 번째로는
등급 신청 및 판정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급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등급 신청을 해야지만 등급 판정의 절차를 밟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공단에 등급 신청을 하시면 공단에서 어르신 댁에 방문해서 인정조사를 하고요. 인정조사를 마치고 나면 병원이나 한의원에 어르신을 모시고 가서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아서 공단에 제출하면 공단에서 등급 판정을 해줍니다. 등급 판정이 되시면 등급 판정 서류 3종을 받으셔가지고 장기요양기관에 계약을 체결해서 서비스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세 번째 이제 본격적으로 내용이 들어가는데요. 등급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먼저 장기요양 인정 신청서를 작성해서 공단에 제출해야 되는데요. 이 양식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 2 서식이기 때문에 여기서 출력해서 이용하시면 되고요. 요 양식은 약간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내용이 바뀐 건 아니고 이거 좀 더 글자를 크게 앞뒷면 2페이지로 나눠서 있고요. 내용은 똑같습니다. 이건 좀 통합 양식인데요. 장기요양 인정 신청서, 갱신 신청서, 변경 신청서, 급여 종료 내용 변경 신청을 다 한 양식으로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장기요양 인정 신청을 하기 때문에 장기요양 인정 신청에 체크를 하고요. 가장 첫 번째는 신청인 인적 내용을 적어야 되는데, 신청인이란 누구냐? 등급 받으실 어르신입니다. 이 어르신의 성함,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지, 실제 거주지, 전화번호, 휴대번호를 적고요. 여기서 주민등록지 적으시고 실제 거주지를 왜 적어야 되냐 하면, 이 실제 거주지로 공단에서 직접 인정조사를 가기 때문에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르시면 실제 거주지도 같이 적어 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부산에 주민등록을 갖고 계신데 고향에 와서 사시면 실제 거주지는 고향 주소를 적어야 되고요. 이 휴대전화는 어르신 전화번호가 안되면 보호자, 자녀분들의 전화번호를 적어도 됩니다. 그 다음에 대리인이 있는데, 이 대리인은 대리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청하는 분인데, 이 대리인은 일반적으로 자녀분들이나 배우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명을 적어주시고 이 대리인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번호를 적어주시고, 유형에는 여기 가족이냐 친족이냐 이해관계인이나 공무원이냐 이렇게 하는데, 요 가족이면 가족에 체크해 주시면 되고, 신청인과의 관계가 누구냐, 아들이다 딸이다 배우자다 이거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보호자인데 보호자가 있다 없다 체크해 주시고, 만약에 대리인과 보호자가 동일을 할 경우는 밑에 이름하고 신청인 관계 전화번호 안 적으셔도 되고, 다를 경우만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편물 수령지가 있는데, 왜 우편물은 요새 그 등급 판정이 되면 등급 판정 서류를 우편물로 보내줍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수령인 어르신 댁에서 받을 거냐 아니면 보호자가 받을 거냐 체크를 해 주시고요. 주소지도 주민등록지냐 실거주지냐 보호자 주소지냐 이렇게 좀 체크를 해 주시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청인의 저연성 질환 보유 여부 없습니다. 체크. 정신질환 보유 여부 아니요 체크. 이렇게 하시고 날짜를 적으시고, 신청인은 어르신, 수급자 어르신의 이름, 그 다음에 대리인의 이름하고 사인, 대리인만 서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제출하는 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각 지사에 이렇게 작성해서 직접 제출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각 지사에 가면 이 양식이 있습니다. 크게 어려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르신의 인적사항과 본인의 인적사항을 갖고 직접 적어서 제출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때 꼭 대리인의 신분증을 꼭 가져가셔야 됩니다. 대리인 신분증 가져가셔야 되고, 그리고 팩시로 써서 팩시로 보내셔도 되는데요. 이때는 신청인이 하면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면 대리인의 신분증을 같이 카피해서 같이 보내셔야 되고요. 또 우편이나 인터넷으로 보내셔도 되겠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가까우시면 직접 가시거나 또는 팩시로 송부한 후에 송부 여부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이렇게 등급 신청을 하면요, 인정조사를 해야 되는데요. 이 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 인정조사 받는 방법인데요. 등급 판정을 받을 때 인정조사 결과가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인정조사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가장 중요하고 준비도 좀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요새 같은 경우는 신청을 하면 최소한 2주 또는 한 달 뒤에 공단에서 보호자에게 전화가 갑니다. 공단인데요, 내일 인정조사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시간이 되시면은 약속 시간을 잡으시고요. 만약에 시간이 안 되시면은 시간 날짜를 잡아서 하시고요. 이때 꼭 배우자나 보호자가 같이 있어서 설명을 같이 해주시면 좋습니다. 인정조사 주요 조사 항목을 좀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게 신체 기능 영역인데요. 혼자 세수할 수 있는지, 식사할 수 있는지, 혼자 앉았다 일어났다 할 수 있는지, 이동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조사하고요. 그 다음에 인지 기능 영역이라 그래갖고 치매 쪽을 좀 보는데, 단기 기억 능력, 오늘이 며칠인지, 여기가 어딘지, 또는 가족을 알아보는지, 이런 것도 보고요. 또 행동 변화 영역이라 그래가지고 치매가 좀 심하시면 피해망상이 있으신지, 환상이나 환청, 폭력적인 행동이 있는지, 부적절한 성적 행동이 있는지도 보고요. 간호처치 영역이라 해서 기관지 절개 간호나 욕창이나 경관 영양 등이 있는지, 재활 영역으로 팔, 다리, 관절 등이 움직임에 문제가 없는지, 이런 내용들을 보고 있습니다. 이 인정조사표 양식은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제 5서식이 있습니다. 이 양식은 장기요양 인정조사표로 되어 있는데 제가 맨 앞에 표지만 지금 한 거고요. 요 뒷표지에 뒷내용들에 이러한 조사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 요 인정조사를 받기 전에 사전에 준비사항이 꼭 있는데요. 먼저 장기요양 인정조사표를 좀 출력해 가지고 그 안에 내용이 뭐가 있는지를 좀 보셔야 됩니다. 공단에서 오면 이러이러한 내용을 물어보거나 이러이러한 내용을 알려고 하는구나 라는 걸 좀 이해를 하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 준비를 하시고요. 두 번째로는 사전 증거 자료를 확보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공단에서 나와서 조사하는 시간은 길어야 1시간이나 2시간인데 그 시간 동안에 어르신에 대한 내용을 모든 것을 파악하기가 사실상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어르신이 치매가 있거나 또는 허리 협착증이 있어서 허리가 아파서 못 움직이다든지 허리 디스크가 있다든지 이러신의 어르신의 증상을 입증할 수 있는 진단서라든지 처방전이라든지 약이라든지 이런 약을 갖다가 좀 준비를 하시고요. 두 번째로는 동영상 또는 사진 같은 걸 갖다 찍어 두시면 좋습니다. 만약에 어르신이 피해망상이 있다거나 어떤 폭력적인 행동을 한다거나 또 욕을 하시다거나 또 밤에 잠을 자지 않고 배회하는 행동 같은 경우는 그때 조사할 때는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내용들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동영상이나 사진을 찍어 두셨다가 공단에서 조사 나올 때 어르신이 이러한 증세가 있습니다 라는 걸 갖다 밝혀주시면 등급 받으시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질문인데 의사소견서 발급을 어떻게 하나요? 등급 신청을 하고요. 인정조사 나왔어요. 자, 인정조사를 마치고 나면은 이 발급 순서가 공단에서 인정조사를 끝내고 난 뒤에 의사소견서 발급 관련 자료를 주고 갑니다. 이거는 그냥 의사소견서가 있고 또는 치매 의사소견서가 있는데 하여튼 공단에서 주는 소견서와 그 다음에 의사소견서 발급 의뢰서 등의 서류를 받아 두시고요. 서류를 받으시면 어르신이 평상시에 이용하셨던 병원이나 한의원에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으려고 합니다 라고 예약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냥 예약을 하고 가서 의사소견서 발급해 주세요 라고 하면 안 해주기도 하기 때문에 꼭 사전에 의사소견서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을 받으려고 합니다. 이날 가서 의사소견서를 발급해 주세요 라고 해서 예약을 좀 하시고요. 이때 어르신을 꼭 모시고 같이 가서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법에 의사가 어르신을 보고 의사소견서를 발급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이나 한의원에서 의사소견서를 발급해서 서류로 이렇게 봉투로 해서 밀봉해서 주면 절대로 뜯지 마시고요. 공단에 가서 제출하시고요. 그리고 병원에서 공단으로 직접 전산으로 송부하기도 합니다. 전산으로 송부하면 그것으로 종료됩니다. 이렇게 의사소견서 발급받을 때 어르신이 좀 자주 가는 병원 또 어르신한테 좀 호혜적인 우호적인 병원에 가서 보호자도 꼭 같이 따라가셔갖고 의사선생님한테 등급이 나올 수 있도록 잘 좀 써주십시오.
이렇게 좀 꼭 좀 얘기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등급 판정을 어디서 누가 하는지 좀 알아볼까요? 등급 판정은 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데요. 자, 건강보험공단에서 인정조사를 해서 인정조사 결과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병원에서 발급받은 의사소견서를 갖다가 공단에 제출하면 공단에는 등급판정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의사나 사회복지사, 공무원 등 15인의 그 각기 학식 있는 분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개최 시기는 한 달에 한 번이나 또는 2번 정도 열립니다. 그래서 이게 그 신청을 하면 최소한 요새 같은 경우는 한 달에서 2달 정도 걸리는데요. 이분들이 최종 인정조사한 결과와 의사소견서 내용을 참조해서 인정 점수를 확정하고 그 인정 점수가 나오면 최종 등급 판정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7번째로는 등급 판정을 하면 어떠한 장기요양 등급을 받을 수 있는지 한번 좀 알아볼까요? 등급에는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 등급 이렇게 6개의 등급이 있는데요. 등급이 1등급이신 분들이 학교에서는 1등급이 가장 공부 잘하고 등급이 좋은 거지만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는 1등급이 가장 건강 상태가 안 좋으신 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1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장기요양 인정 점수, 공단에서 조사한 인정조사 결과표와 의사소견서를 바탕으로 인정 점수를 확정하는데요. 1등급은 95점 이상이 되면 무조건 1등을 받으시고요. 2등급은 75점 이상, 3등급은 60점 이상, 4등급은 51점 이상, 5등급은 45점 이상, 인지지원 등급은 45점 미만이 인지지원 등급을 받게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간단하게 신체 상태는 어떤지 좀 알아볼까요? 1등급 어르신은 누워만 계시는 상태로 꼼짝을 거의 못 하신다고 보면 되고요. 2등급 어르신은 누워 계시면서 상체만 움직이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등급 어르신은 부축을 해야지만이 거동 가능한 상태로 보시면 되고요. 4등급 어르신은 지팡이에 의존해서 거동 가능한 상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5등급하고 인지지원 등급은 치매가 있어야지만 꼭 받는 등급인데요. 치매 확정 판결을 받으시고 일상생활이 어려우신 분, 이런 분이 5등급을 받으시고요. 인지지원 등급은 치매 판결은 받으셨는데 움직임에는 거동에는 별 문제가 없으신 분이 인지지원 등급을 받게 되겠습니다. 만약에 치매가 없으신 어르신이 치매를 판정받지 않으신 어르신이 등급을 받으려고 그러면 가장 잘 받을 수 있는 게 4등급 이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치매가 있으시면 인지지원 등급이나 5등급 또 4등급 3등급을 다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8번째 질문인데요. 등급별로 이용 가능한 장기요양 기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1등급하고 2등급은 신체 상태가 상당히 안 좋으신 분들이죠. 이런 분들은 방문요양이나 쥐약암보호, 요양원, 복지연구를 다 이용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3등급, 4등급, 5등급이신 분들은 방문요양, 쥐약암보호, 복지연구는 다 이용이 가능하신데요. 요양원은 원칙적으로는 이용이 불가능하시고요. 만약에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승인을 대면 그때는 이용이 가능하십니다. 인지지원 등급은 방문요양하고 요양원은 이용을 하지 못하시고요. 쥐약암보호하고 복지연구는 이용이 가능하시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3등급하고 5등급이 요양원을 이용하기 위한 조건을 좀 보면은요. 첫 번째로는 가족 구성원의 수발이 어렵거나, 두 번째로는 주거 환경이 열악하거나, 세 번째로는 치매 등에 따른 문제 행동으로 집에서는 도저히 모시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조건으로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해서 승인을 받으면 요양원 이용이 가능하시겠습니다. 네, 9번째 등급 판정 서류는 어떤 건지 좀 알아볼까요? 등급 판정 서류가 3종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장기요양 인정서인데 양식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장기요양 인정서는 장기요양 인정 번호가 있고요. 장기요양 인정 번호는 주민등록번호처럼 한번 결정되면 계속 가는 거고요. 그다음 판정 등급 몇 등급이십니다. 2등급이십니다. 3등급이십니다. 이 등급이 되어 있고 또 유효기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2년인데요. 일반적으로 2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갱신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인데요. 여기는 등급별로 월 한도액을 얼마까지 쓸 수 있다. 그 여기서 중요한 게 본인 부담률이 여기에 명시됩니다. 여기 본인 부담률이 재가인 경우는 몇 프로, 시사인 경우는 몇 프로, 재가 15%, 시설 20%, 또는 경감을 받으시면 뭐 9%, 6% 또는 0% 이렇게 좀 본인 부담률이 여기에 명시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장기 요양 필요 사항이라든가 또는 급여 종류 및 횟수에 대해서 내용이 있겠습니다. 네, 세 번째로는 급여 연구, 급여 확인서인데요. 여기에 급여 연구는 이제 복지 연구죠. 휠체어나 지팡이, 침대 같은 건데 여기에 좀 보시는 내용을 좀 보시면 여기는 복지 연구 급여 내용에 첫 번째 구입 품목하고 대여 품목하고 좀 구분되어 있는데요. 구입 품목은 대부분 가격이 좀 싼 것이 구입 품목이고 대여 품목은 침대 등 좀 비싼 게 대여 품목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또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사용이 가능한 복지 연구가 있고 사용이 불필요한 복지 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사용 가능한 복지 연구만 이용이 가능하시고요. 사용이 불필요한 복지 연구는 이용이 불가능하십니다. 이 사용이 불필요한 복지 연구란 뭐냐면 만약에 5등급 어르신 같은 경우는 거동에 별 문제가 없는데 전동 침대 이런 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여기 사용이 불필요한 복지 연구로 일반적으로 나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이유로 특별한 사유로 꼭 그 복지용구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공단에 이러이러한 이유로 이 복지용구가 필요합니다라고 승인 요청을 해서 승인이 되면 이용이 가능하시게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10번째인데요. 등급 신청과 등급 판정 진행 시 알면 좋은 사항입니다. 첫 번째로는 등급 신청 전에 방문요양센터 등 장기요양기관의 사전 도움을 받아서 진행한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방문요 사전에 도움을 받아 진행한다는 거. 사전에 어르신의 신체적 정신적 상태를 보고 등급 판정이 가능한지 등급 신청을 해도 될 것인지 이런 걸 갖다가 먼저 좀 파악을 해서 도움을 받으시고요. 두 번째는 등급 신청하는 것도 도움을 받으시고 공단에서 방문 조사하는 인정조사에 대한 자료를 사전에 준비한다. 이때도 역시 방문요양센터 등 장기요양기관의 도움을 받아서 어떻게 준비할지 사전에 좀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 좀 계획을 세워서 하면 좋고요. 뇌출혈 파킨슨트 의사진단서라든지 또는 폭력 한다든지 폭언, 배해 등 이상행동하는 동영상 또는 넘어져서 다친 흔적 등의 사진 또는 어르신이 치매로 나가서 실종을 한 경우 실종 신고한 자료 뭐 이런 걸 갖다가 준비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어르신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 잘 아는 병원에 가서 의사소견서를 발급받는다. 이때 보호자나 배우자가 꼭 좀 따라가셔갖고 의사선생님한테 등급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잘 좀 써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가 노인장기 요양보험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 등급 신청을 하고 등급 받는 과정을 10가지로 나눠 설명을 드렸는데요.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치매로 일상생활이 어려우신 모든 노인분들이 등급 판정을 받으시어 노인장기 요양보험의 노인돌봄 혜택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이 동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상세한 추가 정보가 좀 필요하시면요. 유튜브에서 아들딸 방문요양으로 검색하시거나 인터넷에서 아들딸 방문요양으로 검색하면 많은 자료가 있겠습니다. 네, 저는 아들딸 방문요양의 대표 배종일이었고요. 아들딸 방문요양은 고향과 일산 지역에서 아들과 딸의 정성과 사랑으로 어르신을 돌보고 있습니다. 등급 신청을 하신다거나 방문요양, 치매돌봄 서비스, 가족요양 서비스가 필요하시면 전화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